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금일시장은 AI 관련주를 빼놓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AI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소외를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이죠.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하정우 AI 첫 수석의 발언으로 그 AI 관련주들이 수급이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발언을 했냐면 수버린 AI가 답이다. 100조로도 부족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수버린 AI라는 말은 이제 대한민국만의 이제 AI를 이제 구축한다라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챗GPT나 뭐 다른 AI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 미국의 이제 시스템에 맞춰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딥시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스템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쓰더라도 100%가 아닙니다.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질문해도 오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째 보면 전일 이제 하정우 AI 첫 수석의 발언이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이렇게 AI 관련주들이 집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 90% 정도가 이제 상승률 상위순을 보시면 80%에서 90% 사이에 거의 뭐 AI 관련주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보시면 뭐 레페스 아크라든지 뭐 심플랫폼, 뭐 크라우드웍스, 사이랩스포트, 뭐 BQ AI라든지, 그리고 뭐 쭉 보면 BI 매트리스, 시선 AI, 지니너스, 네이버도 뭐 말도 안 되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만약에 AI 관련주를 정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그럼 네이버 그냥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꾸 그냥 어, 뭐한 3, 4개월, 뭐 길면 6개월 이렇게 좀 내다보고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카카오도 AI 이런 사업을 하지만 카카오는 너무 분할이 돼 있어요. 이 기업 자체가 계속 막 그 분할을 해가지고 어, 어느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가치가 높거든요. 카카오는 이제 분할된 그 상장, 이제 분할 상장된 기업들을 뭐 다 합쳐 본다면 음, 거의 한 5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합쳐서는. 근데 네이버는 아직 시총이 32조 원밖에 되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제가 봤을 때는 6, 70조 정도는 돼야지 정상에 한 두 배 정도는 못해도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사실. 그동안 장세가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추후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요. 근데 카카오랑 비교하면 너무 저평가돼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추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내려갈 자리는 없어요. 네이버는 바닥을 찍고 지금 정벨 형태로 강하게 장단봉이 나왔잖아요. 또 신고가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AI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위 순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AI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마톤부터 뭐 쭉 보면 뭐 NHN, KCP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비트맥스 뭐 굉장히 좀 많이 보입니다. 더즌, 뭐 KCT,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그다음에 또 보면 뭐 웹캡시 같은 종목도 지역화폐 관련주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두 종목 정도 이렇게 좀 보인다. 수급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외에서는 뭐 장중에 종목을 보시면 정유주들 있잖아요.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이 갭으로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밀렸지만 이렇게 강하게 갭을 친 다음에 또 좀 미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럼 원전 관련주도 장중에 수급이 괜찮게 들어왔다. 특히 한신기가 대장주였죠.
그래서 도중도중 원전 관련주들도 수급이 들어왔다가 장중에 이제 들어왔다가 또 약세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콜마홀딩스 남매 간의 이제 지분 다툼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NFC 같은 경우도 웃겨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이 기업의 대표이사가 한국콜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수급이 뭐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콜마가 상한가 쳤어, 아니 콜마홀딩스가 상한가에 쳐가지고 따라서 들어온 것 같아. 그냥 이 종목 자체는 가벼우니까 시총이 600억밖에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기준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BQAI. BQAI는 제가 전일 이젠 추천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관심 있게 보셔라. 그래서 장중에 밀렸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마이너스 3%까지 밀어일고 올린 거잖아요. 충분히 매수 기회 있었고, 밀렸으면 정말 꿀입니다. 꿀. 그냥도 아니에요. 굉장히 꿀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그래서 상한가 한 방은 칠 것 같다. 왠지 만약에 AI 관련돼서 정말 엮이면 한 방은 또 가겠다. 왜냐면 가볍거든요. BQA 같은 경우는 500억밖에 되질 않아요.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붙으면 어떻다? 그냥 슈팅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냥 상방으로 슈팅이 나와버리는 거. 그리고 거래량도 955억 원치 터졌습니다. 시총의 거의 2배가량 터졌기 때문에 숨바뀜이 굉장히 좀 많았다. 그만큼 세력들이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전거리하면서 개인들 물량을, 이 앞전에 있는 물려 있는 사람들의 이제 물량부터 이제 매도 욕구가 큰 투자자들의 매물까지 받아먹으면서 상한가에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한 상한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선 AI, 시선 AI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밀렸을 땐 정말 매수 기회다. 빠질 자리가 크게 없다. 왜냐면 21선 바로 아래잖아요. 5일선, 21선 정배를 유지고 61선까지도 어떻다 301선을 넘기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또 21선이 마지노선입니다. 세력주는 21선 잘 깨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301선까지 넘기는 상태에서는 21선이 굉장히 강력한 선이에요. 그래서 21선 부근까지 밀었다가 밑구리 달고 정석대로 올라간 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5일선을 강하게 먹어주는 모습이다. 결국은 이렇게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종목은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전일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들이 너무 대거 포진이야. 상승의 상위순에 AI 관련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기보다는 조정 한번 받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신고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고 다음 주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끝내진 않겠죠. 5일선과 이격을 좀 좁힌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앞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단은 강하게 장대모에 나와서 뭐다? 단계적인 관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매도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공략하시는 시청자님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 또 보시면 세아메카니스, 세아메카니스 같은 경우도 장중 27%,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를 기준으로 하면 30%까지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솔직히 말해서 단기적으로도 매도 관점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기업을 일단은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랑 또 엮어서 보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강력한 협력 업체고 ESS 관련주에 또 포진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시총 10배 수주 쌓은 잔고 싸움 세아 메카니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말한 게 현재 수주 잔고를 봤을 때 4년 이내에 매출 규모 3천억에서 4천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의 이런 통계를 보면 923억 원입니다. 매출액 자체가. 근데 4천억까지도 갈 수가 있다. 3천억에서 4천억까지도 갈 수 있다. 4년 내로. 근데 4년 내로도 아닐 겁니다. 이게 반영이 우리도 알겠지만 선반영 되는 기한이 2년 내로는 반영이 된다. 그럼 저는 지수의 상승률을 따진다고 본다면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미리 선반영 될 거다. 이 기업의 가치는. 그럼 3, 4천억 정도 계산하면 못해도 3배에서 5배 사이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1,800억에서
3천억까지는 간다는 얘기, 3천억에서 3,500억까지는 간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거의 뭐 4천억대, 3천억에서 4천억대 시총이 간다는 얘긴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세에서 3배에서 4배, 크면 5배까지 간다고 본다면, 이 기업은 못해도 10,000원대는 넘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뭐 만약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매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만 지금 그 300일선을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앞전 고점 돌파 흔적도 나왔고, 종가로는 300일선을 완벽하게 넘기는 모습이어서 조정 후에 재차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셔도 전 괜찮다고 봐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저는 바닥에서 드렸습니다.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바닥에서 흔들더라도 뭐다? 흔들더라도 끌고 가셔라. 왜냐면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매도하셔도 어떻다? 밀렸을 때는 재매수 하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한을 한번 보세요. 제가 방송에서 명확하게, 제가 영상에 명확하게 내용 다 있습니다. 재매수 관점을 또 가져가셔도 된다. 그래서 21선을 계속 무너뜨린 척 하다가 지켜주니까 어떻다? 이렇게 강력한 장대 한봉이 나왔다. 그리고 이 종목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 관심 있게 또 뭐 매도하시면 다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하셨으면 관심 있게 또 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갤럭시아 SM, 갤럭시 SM도 역시나 이쁘게 잘 5일선을 잘 타고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3,070원 앞전 고점은 넘긴 게 정상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사실 저는 전일 시장 봤을 때 갤럭시 머니터리 보고 기염을 토했는데, 장이 딱 봤는데 15%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거의 5,400억 부근이고, 사실 갤럭시 SM이 시총이 낮거든요. 758억밖에 되질 않는데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같은 그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조도 똑같고. 그래서 원래 대장주가 갤럭시 SM이 사실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하셨다면 차분히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괜찮다. 왜냐면 제가 전일도 그랬잖아요. 앞전 고점 넘겼을 때도 이게 밀렸어도 진입해볼만 하다. 갭으로 상승이 나왔고, 앞전 고점 돌파 흔적이 나왔고, 거래량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음봉이라도 상승형 양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상승형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태가 음봉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분히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산주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뭐 한일 단주를 강조해 드렸는데, 시초가 갭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가 따라붙지 말라고 했죠. 오히려 금일 같은 경우 300일선까지 이렇게 밀렸을 때, 300일선까지 밀렸을 때가 굉장히 좋은 맥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좀 너무 바꿔가지고 이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곧 대규모 공습이 있을 테니 이란의 이제 시민들한테 알렸죠. 테헤란을 즉시 떠나라. 그리고 진짜 뭐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항복을 해야 된다. 니네는 이제 항복을 안 하면 강력한 조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까지 했는데, 갑자기 금일 이제 그런 기사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백악관으로 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접촉을 해왔다, 이런 말들을 했고, 그래서 이란을 경향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도 했고, 협상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일주일도 채 안 걸릴 수가 있다, 그냥 일주일 내로 끝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란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금일 기사 내용에서는 전일만 해서도 이제 이란 그냥 바로 쳐버릴 것처럼 말하다가 그래서 어떤 행동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파악이 좀 안 돼서. 근데 확실한 거는 차트로만 일단 해석을 한다면 죽는 차트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서서히 올려가지고 앞전 고점 돌파를 한번 내보낼 수 있는 차트예요. 그렇다고 하방으로 또 밀어버린다? 세게 밀 자리도 없어요. 지금 바로 아래가 지금 61선, 121선, 그 다음에 21선이 다 받쳐져 있거든요.
현재 300일선에서 방어해주고 있는 거고 21선 올라갈 때까지. 근데 밑에 바로 지지 라인이 바로 아래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세게 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이 부분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까지도 좀 지켜보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내일 바로 안 나오더라도 만약 내일 또 뭐 트럼프가 금일과 똑같은 자세로 유지가 된다면 시세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위아래로 살짝 변동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크지도 않고 좀 작은 흐름. 그래서 또 뭐 밑꼬리 달린 형태로 뭐 양봉 흐름이 살짝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음봉으로 살짝 깨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슈팅이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 만약에 이 부분, 이 300일선 부분 기준으로 만약에 밀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손해볼 자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밀린다 하더라도 상방으로 한번 내가 매수한 가격으로는 지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지지 라인이 명확하잖아요. 이 종목은. 하방으로 세게 밀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량이 워낙 강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6월 13일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거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방으로 세게 밀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리부터가 매집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량 이제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매도가이 거의 나오지 않았죠. 그 매집이 굉장히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밀자리도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막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막 전저점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방은 민다 하더라도 제가 뭐 계산을 대략 해본다고 한다면 많이 민다 하더라도 한 6, 7% 정도? 6, 7% 많이 민다 하더라도 그 정도지 뭐 크게 밀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뭐 끌고 가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른 종목 보셔도 됩니다. 금일 제가 가져온 종목도 있으니까 그 종목 매수해 두시고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아무래도 저는 내일 시장은 금일 그러니까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들이 너무 많은 종류의 AI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좀 주춤될 거라 보거든요. 주도주들이 살짝 실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너무 막 급등주들 따라붙기보다는 그냥 관망하시는 형태 아니면 수급이 뭐 2주 내로 수급이 만약에 2, 3주 내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매수해 놓으신 다음에 묵혀두시는 전략.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걸 몰라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하는데 이 종목이 바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된 종목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장세에 따라서는. 구분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장세 흐름이 좋으면 이 종목은 내일 나오겠네.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만약에 시장이 조금 흐리다. 그러면 예측이 안 되거든요. 다만 이 종목이 한 일주일 이내로는 한번 슈팅이 나오겠다. 이 바닥에서 크게 밀자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해서 좀 끌고 가야겠다. 이런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주식 짬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예측보다는 약간 스윙 관점, 2, 3주 내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들을 잡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플렉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하자 없습니다. 이 종목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남북경합주는 뭐 종목들 뭐 종류별로 좀 본다면 대ITI도 그렇고 일신석재 특히 뭐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 보시면 계속 고점 돌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민다 하더라도 어때요? 상방으로 한 번 더 고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남북경합주 같은 경우는. 근데 상대론적으로는 자원 관련해서 이제 남북경합주 중에서는 죄다 이제 수급이 다 들어온 상태고 철도주들부터 뭐 개성공단 뭐 종류별로 봤을 때는 다 한 방식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뭐 부건 관련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T플렉스가 남북경합주를 매매한다고 한다면 T플렉스가 제일 좋아요. 지금 뭐 토목업도 그렇고 뭐 다 죄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다만 난강토건 같은 경우는 살짝 오버온 게 이 종목은 일단 신고가 나왔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친 다음에 입고리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확실하게 살린다, 확실하게 매매를 좀 한다. 그러면 자원 관련주하고 이런 건설주, 토목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밀다가도 옆으로 꺾어가지고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흐름상을 봤을 때 남북경합주는 한 방 더 나올 자리가 있다. 저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T플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 끌고 가셔라.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유현택 같은 경우도 모양 나쁘지 않고요. 여전히 뭐 2차전지 관련주는 저는 여전히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노봇 관련주도 역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말씀대로 매수를 하셨다면 여전히 수익 구간에 있을 텐데, 내일 한번 만약에 내일이라든지 뭐 내일 모레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오면 매도하신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장단부 한번 나오면 뭐다 매도하셔라. 단발성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또 도지형으로 조정이 조용히 나왔는데, 이번 주 흐름 보고 만약에 상방으로 세게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정리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방을 한번 강하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안 나오는 게 이상한데, 그래도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매도하시고 제가 금일 말씀드린 추천주로 교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대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유진로봇은 또 이재명 그 대통령 정치 테마종도 엮여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잘 나와요, 수급이. 뭐 에이텍도 그렇고, 뭐 보시면 오늘 나왔나? 나왔네. 현재 1등.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갈라져 있어요. 이재명 그 관련주라도 좀 갈라져 있더라고. 그래서 전 유진로봇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이렇게 수급이 좋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방으로 뭐 세게 밀 것 같지도 않고 사실. 근데 일단은 만약에 난 리스크를 감내하기 싫다 하시면 내일이라도 보합권에 있으면 매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교체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리스크 한 5% 정도의 리스크는 감당할 자신 있다 하시면 끌고 가십시오. 이번 주까지는 좀 끌고 가셔도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코칩도 뭐 이쁘게 잘 가고 있습니다. 크게 하자 없어요. 그대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지속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제일 안 올랐어요. 그리고 앞전 고점 돌파나도 할 말이 없는 기업이에요, 코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끌고 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크게 수익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평선 이쁘게 잘 정배열돼 있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정배열 유지 잘 되어 있고요. 이제는 상방으로 보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양봉이 연속 3번이고 3번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금일 같은 경우 음봉 한번 5일선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5일선을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음봉만이 나올 수는 있다.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음봉만 한두 번 정도 걸친 다음에 슈팅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 정도에 좀 흐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라인 스포트 같은 경우도 딱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 유상증자 물량 나올 때까지 그냥 끌고 가세요. 이중 물량 나온 다음에 갈 것 같아요, 왠지. 세력들이 바로 끌어올리지 않는 거 봐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을 워낙 티를 냈어요. 이거는 세력들이 너무 바닥에서 굉장히 거래가 많이 터지잖아요. 대부분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악성 물량 다 먹어가면서, 개인 물량 다 먹으면서 끌어올린다면 어때요? 조정 나올 땐 거래는 수폭이죠. 그러면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왜냐면 끌어올렸는데 대량 거래량으로 악성 물량 먹여서 끌어올렸는데 밀렸을 땐 거래량 없이 밀린다고? 그럼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자전거래 통해서 그냥 쉽게 밀어버린 거예요. 이건 간단히 해석이 가능해요. 그 추후에 유증까지 받는다면 얘네들이 대부분 다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세력 입장에서. 그러면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라서 그 물량 다 떨구려면 크게 올려야 됩니다. 크게 올려야지 이제 떨구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트 베이스를 펼쳐보면 45,000원대예요 공모가가. 얘는 그러니까 많이 민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야. 그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완전히 크게 밀어버렸죠.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신규 상장주들. 그 이제 시장이 살아나면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어때요? 슈팅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에너지 고스트로 관련돼서 엮여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책주 중에서 에너지 고스트로만 지금 수급이 안 들어왔다, 많이. 그래서 세아 메카니스 같은 경우도 저는 에너지 고스트로랑 좀 연동해서 보는데, 일단 세아 메카니스는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또 보는 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전력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으로 흐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5일선, 61선 이렇게 지금 5일선과 120선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으로 지금 21선의 지지를 받고 이쁘게 나온 상태. 그래서 앞전 고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앞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적당히
단기 전환점으로 알려드린 거니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상대론적으로 수급이 좀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 프로도 2차전인 관련주죠. 2차전 관련주 이 종목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조정 나도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냥 지루하시더라도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파이메디스 같은 경우는 딱히 문제 없습니다. 계속 반복드립니다. 앞전에 매집 굉장히 잘 돼 있고, 두 번째로의 매집도 역시나 잘 돼 있고, 밀렸을 때 어때요? 거량이 없죠. 의도적으로 그냥 밀어 제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금일 관심 있게 이젠 전일이죠. 전일 기준으로 이제 금일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사실 금일 제가 이제 어떤 종목 하냐면 버넥트,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도 추천드렸었죠. 이 버넥트라는 종목은 최근에도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한 방 세게 또 수익을 또 이렇게 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지금 61선이 300일선 뚫고 있고 121선이 또 300일선을 조만간 뚫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21선을 이렇게 양봉으로 뚫려 있죠. 그 무엇보다도 내용적인 면에서 이 종목도 AI 관련주인데 상대론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다는 측면. 그리고 신플랫폼이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 시총 자체도 이제 832억입니다. 시총 자체가. 근데 일단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종목이 정부 AI 해외 실증 사업을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런 그 정부의 AI 사업에 선정된 이제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 정부가 지원하는 AI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신플랫폼하고 버넥트 두 종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재료가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시총이 533억밖에 되질 않아요. 신플랫폼보다 시총도 작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왜 수급이 안 들어올까라고 분석을 해봤는데, 약간 그 일봉으로 봤을 때는 소화 이제 기간이 좀 기간 조정이 좀 작아요. 좀 짧은 것으로 좀 보여져가지고, 이 종목이 아마 제가 계산했을 때는 6월 이제 말 정도,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반응이 없으면, 뭐 이번 주에 반응이 없으면 아마 다음 주 아니면 7월 초 정도에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속도로 봤을 때 AI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본다면 버넥트도 한 방울 강하게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재료가 똑같잖아요. 신플랫폼하고 재료도 같고, 시총은 버넥트가 더 작습니다. 이런 측면을 좀 본다면 버넥트가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AI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서 일단 AI 관련주에서는 버넥트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AI 관련주가 전일은 굉장히 좀 강세였기 때문에 금일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약하고 이제 뭐 금요일 날 때 강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올라갈 때 다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종류를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넥트를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방 메디컬이라는 종목입니다. 동방 메디컬.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는 금일 뭐 전일 음봉을 이렇게 하락으로 끝났는데, AI 관련주 빼고는 거의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 AI 관련주를 빼고는 거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건데, 만약에 정말 금일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깨져주면 완전 땡큐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근부터 매수하셔도 상관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매수하 상관없다고 보여지고, 뭐 깨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상방으로 한 번 더 강하게 갈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뭐 왜냐면 지금 6월에 들어가지고 띄운 거잖아요, 주가를.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예를 들어서 LG CMS 보시면 무리하게 수급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추가 시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요즘은. 그래서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는 흐름 한번 타고 그러면 이 앞전, 이 최고점까지 넘겨버리면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올 거라 보여지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도 이뻐요. 차트 베이스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국내 한방 의료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부분 한의원들 있잖아요. 그 한의원에서 동방 메디컬에서 생산하는 일회용 침이나 부항을 사용할 정도로 고객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개발한 국내 최초의 흡성 리프팅 실을 그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17년도에는 HA 필러 제품도 생산하면서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수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재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 내용을 보면 HA 필러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고 판매 중이고, 리프팅 실 같은 경우도 2025년 이번 하반기에 중국과 브라질에서 추가 허가를 앞두고 있어서 실적 이 기업의 미래성 향후 뭐 3년 정도의 이런 3, 4년 정도의 이런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성이 높은 미용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늘어난다는 건 이젠 실적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업 분석 이렇게 보시면 실적을 보시면요. 쭉 보시면 이제 매출액을 보시면 이번에 말도 안 되게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 실적 이제 컨센서스 보시면 작년에 매출액 1,051억에서 1,328억으로 늘어나 있고 246억 영업이익은, 그럼 순이익은 197억으로 거의 6배 가량, 거의 뭐 7배 가량 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적 현재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한방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도 있지만 충성도가 높다고 했죠. 제가 한의원 사이에서 이제 충성도가 굉장히 좀 높고, 기존 그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미용 사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25년뿐만 아니라 이후의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버넥트하고 뭐 이 종목 같은 그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시세가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뭐 바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죠. 매수하신 다음에 바로 장대한봉을 띄울 수도 있는 건데요.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정보다는 강하게 장대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13,760원 부근에서 진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종목을 진입을 하신 다음에 생각보다 바로 수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2, 3주 정도 내다보시고 그 안에서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내일 진입하시면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매수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보유한다는 생각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장으로 봤을 때 금일 이제 전일 AI 관련주들이 너무 오버를 쳤어요. 거진 대부분 AI 관련주들이 죄다 이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아마, 그래서 내일 정도는 아마 종목들이 교통정리 한번 들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확신을 해서 하셔서 매매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급등주 위주로 따라붙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앞서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조되지만, 매수를 하셔가지고 2, 3주 내에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변수가 발생해서 손절이 간혹 나올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이제 시장이 말도 안 되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 관점보다는 안정적인 기업을 선택하셔서 좋은 구간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2, 3주 정도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게 심리적 멘탈로서도 좀 안정감이 높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들은 좀 끌고 가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종목이다. 제가 단기적이라면 단기적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뭐 끌고 가겠다. 2, 3거래일 내로 승부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말씀드린 종목은 그래도 한 2, 3주 정도 내다보고 드리는 거라서 혹시라도 진입하시려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하튼 이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